중국 관련 자본이나 기업이 그 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못해 기정사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유사시 대한민국을 적에게 넘기는 데 있어서 마지막 미국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저들의 오랜 꿈, 이것은 처음부터 이미 문재인 때부터 계획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국방 일부를 민간기업에 위탁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 군의 숙련도와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재명 정권의 방위병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놓은 국방정책들은 그럴싸한 명분이 있습니다. 병력이 부족하니 민간을 활용하자, 미래전 시대니 군 구조를 바꾸자, 정보기관도 손보자. 얼핏 들으면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입니다. 이 모든 정책이 묘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숙련을 줄이는 방향, 장교 양성의 전문성은 흐리는 방향, 민간 군기업을 만들겠다는 방향, 드론 전력은 포기하는 방향, 방첩과 정보 기능은 고사시키는 방향. 여러분, 이 방향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이라면 군대가 강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화라면 전투력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 대비라면 드론과 정보 방첩과 사이버 역량이 더 날카로워져야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벌이는 국방정책이 개혁은커녕 국방력을 아예 말아먹겠다는 심산 같아 보입니다. 말은 효율인데 실상은 국군 해체 수준, 말은 평화인데 실제로는 대북 억지력의 붕괴입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정녕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방어선을 내부로부터 허물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탄식이 우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보도된 비전2 분야의 15만 명의 아웃소싱이라는 구상은 그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군수, 경계, 교육 등의 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후방부대의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가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부대 업무는 탄약고, 통신시설, 후방기지, 보급기지를 군인이 아니라 민간업체 직원이 지키게 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 인간들 제정신입니까? 국방을 외주주겠다니요. 그 외주업체가 중국업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첫째, 후방 경계를 사기업에 맡기겠다는 것은 군대의 문을 이권 카르텔과 외부 세력 앞에 열어주는 일입니다. 국가는 합법적 물리력을 책임지는 최종 주체입니다. 군대와 경찰이라는 공권력은 오직 헌법과 국가 지휘체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국가안보의 핵심 기능을 민군협력기업이라는 겉보기에 부드러운 이름으로 포장해서 민간 영역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겠습니까? 군부대 경계를 사기업이 맡는 순간 그것은 국방개혁이 아니라 국방에 민영하며 군사시설의 이권과 정보의 민간업체를 빙자한 간첩들과 중국 공산당이 접근하는 위험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 정부가 인정한 전문기업, 입찰과 계약, 위탁과 재위탁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돈이 붙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꽃감 빼먹듯 빼먹겠다는 심산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막대한 국방 예산이 좌파 운동권 세력과 결탁한 사설업체들의 밥그릇이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좌파하길 너무 잘했네. 살판 났네. 이렇게 춤이라도 추는 운동권 아수라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돈이 붙으면 카르텔이 붙고 카르텔이 붙으면 중국 기업이 아웃소싱을 빙자해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중국 관련 자본이나 기업이 그 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못해 기정사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재명의 친미가 아니라 친중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군부대 경계망이 단순한 영역사업이 아니라 중국이 대한민국 안보의 문고리에 손을 댈 수 있는 통로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오싹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 평생을 살면서 온갖 못 볼 것 다 보고 살아온 우리지만 지금 보는 것이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 듭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전시에는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전시에 민간인이 탄약고를 지키다가 무섭다고 도망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군사시설의 경계를 하청업체가 한다. 실탄 없이 경계한다면 그것을 경계라 할 수 없고, 만약 실탄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장면, 권력과 결탁한 특정 세력이 무장 용역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복무기간 단축은 숙련된 군대를 약화시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대한민국 군대를 약화시키는 무서운 음모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이라는 이름으로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로 줄였습니다. 병사가 장비를 익히고 부대에 적응해서 이제 전력화될 만하면 18개월 만기가 되어 제대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첨단 무기일수록 숙련이 필요한데 복무기간을 심하게 줄이고 그 공백은 외주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미 문재인 때부터 계획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국방 일부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 군의 숙련도와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미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와서 보니 착착 상황이 들어맞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하루아침에 폭삭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 하나, 조직 하나, 인식 하나 이런 걸 바꾸며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국가의 방어선을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허물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허물어져서 더 이상 허물 것도 없어진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셋째, 육사해사 공사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장교 양성의 뿌리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이재명은 육사해사 공사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육해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서 1, 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하고 3, 4학년에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 인간들이 참 말을 잘 만듭니다. 언뜻 들으면 합동성을 높이자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실상을 뜯어놓고 보면 합동성 강화가 아니라 전문성의 훼손입니다. 육군은 땅을 알고 해군은 바다를 알고 공군은 하늘을 알아야 합니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장교의 정체성, 전장의 특성에 따른 감각, 각 군별 문화와 전문성을 몸에 새기는 그런 기관입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을 모두 대충 아는 장교는 선무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가 아니라 선무당이 나라 잡는다, 딱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각자 영역에서 깊이 훈련되고 교육받은 전문 장교들이 모였을 때만이 진짜 육해 공군 합동작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AI와 사물인터넷이 군에 응용되는 첨단과학의 시대에 육사해사 공사를 뭉뚱그려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만들겠다? 이것은 대놓고 군사관학교를 망가뜨리겠다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로 가는 계획이 아니라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군을 망가뜨릴까? 그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방혁신의 결과물인 드론사령부 해체는 미래전의 날개를 꺾는 일입니다. 드론사령부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일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위협했던 충격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주사파 정부의 이 같은 짓의 본질은 북한을 향한 감시와 타격의 핵심 수단, 미래전의 핵심 전력을 스스로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이유입니다. 저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이정엽이라는 수상한 판사를 동원해 윤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무인기를 보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대응 능력을 키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도리어 대응의 상징인 드론 사령부를 허물고 윤 대통령에게 이적죄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정엽 판사한테 물어봅시다. 그럼 대통령으로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초등학생도 알만한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대국민 사기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까?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우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 도발 유도라고 몰립니다. 군을 강화하면 전쟁광이라고 몰립니다. 북한을 적이라고 부르면 극우라고 몰립니다. 대통령이 안보를 지키려고 하면 징역 30년의 칼날이 날아옵니다. 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북한에 굴종하지 않는 정치를 하려면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방첩사와 정보기관을 해체 개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입니다. 국방부는 2026년 6월 10일 기능 개편을 빙자해서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한답니다. 북한의 간첩망, 사이버 침투, 내부 포섭, 군사기밀의 유출, 대공방첩은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고 정보기관 전체를 정치적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안보 조직은 손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보는 것과 무력화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개혁과 해체는 다릅니다. 통제와 질식은 삶과 죽음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저 반국가 세력들이 그리는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그리는 그림은 대한민국 군대의 숙련을 줄이고 전문성을 흐리고 정보 기능을 약화시키고 경계망을 외주화하고 미래전쟁의 핵심 조직을 망가뜨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들의 목표가 대한민국 안보 해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 국민에게, 이 영상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에 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입니다. 전시군 지휘권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집요하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저들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이해되십니까? 유사시 대한민국을 적에게 넘기는 데 있어서 마지막 미국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저들의 오랜 꿈, 그게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일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사파에다가 운동권 세력은 사고구조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전국민적 규탄은 단순한 선거 문제를 넘어 이 정권의 정당성과 국가 해체 음모를 함께 묻는 국민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좌파운동권 세력의 주사파적 망상에 바칠 재물이 아닙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적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분노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 분노는 온 국민의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